안녕, 스토리캐시야. 이번엔 우리에게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에 관한 36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어.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 이야기. 내 친구 하나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목이 부러져 사망했었어. 그때 그 친구는 21살이었지. 나도 어렸을 때 롤러블레이드를 계단에서 타려고 했던 기억이 나. 언젠가 나는 계단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계단 아래에서 누운 채 깨어났어. 떨어진 기억은 없었고 부상은 좀 있었지만 부모님께 말은 안 했어. 혼날까봐 무서웠거든. 두 번째 이야기. 누군가 너의 차를 타고 안전벨트를 안 한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이 몸무게 70kg이라면 차가 충돌하거나 넘어지면서 그 사람은 차 안에 있는 70kg의 고기 덩어리가 돼. 그게 너한테 부딪히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볼 수 있겠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 나는 다른 것은 그냥 넘기지만 그것만큼은 절대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벨트를 꼭 매게 됐어. 몇 년 후에 남편이랑 차를 사러 갔었는데 시승 중에 남편이 뒷자리에 앉아있는 딜러한테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어. 그 딜러는 처음엔 웃었지만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니까 급히 벨트를 매더라고. 왜 이런 일이 생각날 때마다 웃기는지 모르겠지만 그 딜러의 당황한 표정은 진짜 웃겼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나나 내 남편이 70kg 고기 덩어리에 부딪혀 다치긴 싫더라고. 모든 무모한 운전자들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혼자서 아무도 없는 길에서 네 목숨을 거는 건 그래. 네 마음이지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존나 이기적인 짓이야. 세 번째 이야기. 물, 호수, 수영장 등등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아이들이 물가에서 얼마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어느 날 난 맥주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뗏목을 타고 강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어. 그 느긋함은 인생 최고의 경험 중 하나지만 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어느 순간 같이 온 그룹과 떨어지게 되었어. 나는 내 뗏목을 강변으로 향하게 하려고 발을 구르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나에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문득 깨달았어. 내가 만약 뗏목에서 떨어진다면 무사히 빠져나올 확률은 반밖에 안 돼 보였어. 게다가 주변에는 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 당연히 난 살아남았지만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 이게 아마도 내가 살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었을 거야. 아무리 훌륭한 수영선수라고 해도 수영장이 아니거나 술에 취하거나 조건이 험한 경우 100m도 진짜 길게 느껴질걸? 네 번째 이야기. 운전 중에는 주위가 산만해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위험해. 보통 운전을 한다는 건 오직 페인트 자국과 불빛의 안내에 따라 금속 상자 안에서 고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물론 다른 모든 운전자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실수하지 않길 서로 바랄 뿐이지. 다섯 번째 이야기. 응급 의료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샤워 중에 사고나 차량 사고,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가 많은 것 같아. 대다수의 환자들이 말하기를 부상의 주요 원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거였대. 여섯 번째 이야기. 사다리. 미국 직업안전보건국은 직장 내 사망 통계를 온라인에 게시해. 말 그대로 거긴 대부분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람들 뿐이야. 일곱 번째 이야기. 나는 호주에 살아.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호주에 왔다면 꼭 표시된 깃발 사이에서 수영해야 해. 그래야 구조대원들이 널 지켜볼 수 있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여덟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우리는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다이빙을 하러 갔어. 모두가 전신 슈트를 입어야 했는데 그건 바닷속 작은 해파리들 때문이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치명적이거든. 꼭 다이빙이 아니더라도 바다에 들어가려면 이 슈트를 입어야 해. 다이빙 후에 배로 돌아왔을 때 어떤 관광객들이 아기를 데리고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슈트 없이 선장이 완전 화를 내면서 그들을 막았어. 그 관광객들은 영어를 못해서 누군가 통역해야 했지만 바다의 두려움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 바다와 그곳 생물들은 진짜 위험한데 말이야. 또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바다 멀리 나가려고 해. 나는 미국 동해안 출신이라 호주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의 무서움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아홉 번째 이야기. 타이레놀이 미국에서 성인 급성 간부전의 주요 원인인 거 알아?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인데 이건 하루 최대 복용량이 4g이야.
고작 타이레놀 8정이랑 같은 양이지. 10번째 이야기. 다른 운전자들, 특히 음주운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는지 알면 정말 우울해질걸? 그건 부모라는 작자들이 음주운전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야. 11번째 이야기. 운동 부족에 의해 다리에 혈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그럼 이게 폐로 갈 수 있어서 치명적이야. 그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난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해 침대에 누워 지내던 24살의 대학생이었고 폐색전증이 생겨서 1년 넘게 워파린이라는 약을 복용해야 했어. 내가 폐색전증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어느 날 가슴에 10점 만점에 11점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을 때야. 의사는 그냥 식도염이 있다고 했고 난 혹시 모르니 제발 엑스레이 좀 찍어달라고 애원했어. 내가 더 검사하자고 우기지 않았다면 진짜 쉽게 골로 갈 뻔했다니까. 12번째 이야기. 나는 애들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 두 집 애들을 돌봐. 그런데 그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부모님이 차에서 전혀 안전벨트를 안 하게 한대. 난 속으로 이런 씨발 지구석 있나? 야 인마 너희들 진짜 벨트 안 하다가 뒤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 내 차에서는 꼭 안전벨트를 해야 돼. 안 하면 내 차는 절대 출발하지 않을 거야. 13번째 이야기. 알코올 금단 증상은 진짜 몸에 안 좋아. 어떤 경우에는 약에 의한 금단 증상보다 더 나쁘다고 해. 다른 많은 물질들은 갑자기 끊을 수도 있지만 술은 몸에 너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줄이는 게 좋아. 이건 주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사실 우리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어. 어느 날 엄마가 전화해서 차고에서 아빠가 총을 쏘고 있다고 하길래 급하게 달려갔어. 아빠를 설득해서 2시간 만에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가 술을 완전히 끊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다가 진짜 위험해질 수 있대. 14번째 이야기. 나도 알코올 중독자이고 여러 번 금단 증상을 겪어봤어. 몸 전체가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아우성인 느낌인데 이걸 참고 견뎌야만 해. 이 느낌이 온몸을 지배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보통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후 8시간에서 12시간 후에 나타나고 14시간 지나면 정점을 찍어. 24시간만 버티면 발작할 확률이 크게 줄지. 잘못 타이밍 맞춰서 밤에 금단 증상이 오면 그날은 잠을 못 자겠더라고. 발작 오는 거 기다리면서 환각의 경계선에서 땀 흘리면서 뒤척이게 될 거야. 침대에 누워 땀 흘리며 괴로워하다가 언제 재활센터에 보내줄지 모르는 삶이라니. 가장 무서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실을 알고 또 술을 마신다는 거야. 술이 독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듣지 마. 15번째 이야기. 자동으로 열리는 차고문에는 스프링이 달려있는데 그걸 절대 혼자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마. 진짜 위험해. 나도 이걸 경험해봤는데 특히 사다리 위에 있을 때 더 위험해. 사실 차고문은 원래 무겁지만 스프링 덕분에 가볍게 느껴지는 거더라고. 그 스프링에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 있어서 크게 한 번에 풀리면 진짜 크게 다칠 수 있어. 그 작은 스프링은 전기톱보다 위험해서 절대 만지면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야. 16번째 이야기. 너무 오래 의식을 잃는 것도 몸에 엄청 안 좋아.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위험해져. 어떤 역사가들은 이게 과거 영국왕 헨리 7세가 이상해진 원인이라고 추측하더라고. 어느 날 헨리 7세는 사고로 말에 깔리게 되었고 잠깐 동안 숨이 멈췄었대. 그리고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다는 거야. 그 사고 전에 그는 똑똑하고 위대한 리더였는데 사고 후로는 편집증이 생겼고 굉장히 폭력적이 됐다고 하더라고. 17번째 이야기. 계단은 특히 60세 이상인 노인들에게 위험해. 물론 어느 나이에나 누구든지 계단에서 넘어질 수 있지. 그렇게 되면 일단 병원 비용 때문에 부채에 허덕이고 운이 나쁘다면 몸이 마비되거나 목이 부러져 사망하기도 해.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 내 처제가 멀리 사는 가족들과 그 친구들을 초대했었는데 그중 한 남자가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며 여기선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어. 그런데 어느 날 밤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 모두 나가보니 그 남자가 계단 밑에 쓰러져서 움직이질 않는 거야. 응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어. 18번째 이야기. 어제 나는 길을 건너기 전에 양쪽 길을 확실히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건넜었어. 그리고 나서
문득 깨달은 게 있어. 길 건너는 게 매일 하는 일이라 지루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양쪽 길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것과 차에 치여 죽는 것 둘 중 하나가 너에게 무작위로 랜덤하게 걸릴 거야. 어제 프링글스 한 캔 사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에 치여 세상을 안녕할 뻔했다니까. 19번째 이야기. 부활절에 사용하는 꽃들은 독성이 있어서 개나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한 번은 우리 개가 그 꽃을 먹었는데 그게 독성이 있다는 걸 그땐 몰랐어. 길을 조금 가다가 그 녀석은 갑자기 토하고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보였지. 성인 남자라고 해도 몇 개만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 백합이나 튤립, 수선화라든지 사람들이 어디에나 심는 그 작고 노란 꽃들도 먹으면 안 돼. 모르고 먹으면 동물이나 사람도 요단강 건너기 십상이라니까. 20번째 이야기. 내가 죽을 뻔했던 순간은 94년 롤라팔루자 뮤직 페스티벌에서였어. 그 당시 유명했던 비스티 보이즈가 나오기 전에 다른 밴드가 연주하고 있었고 모두들 춤추고 있었지. 난 무대에서 3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밀치려는 사람은 없었어. 곧 비스티 보이즈의 배너가 무대에 펼쳐졌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내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난 체격이 작아서 순식간에 친구들로부터 밀려났어. 비스티 보이즈는 군중에게 여자들도 남자들만큼 앞자리에서 볼 권리가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어. 내 주변의 사람들 대부분은 셔츠가 없는 남자들이었고 그들도 땀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내 옷을 잡고 있었어. 내 키가 158인데 180 위에만 산소가 존재하는 그 느낌 알아? 그래서 기절할 것 같았는데 누군가가 내가 기절할 것을 알아차렸나 봐.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날 머리 위로 들어올려 무대 위에 보안요원에게 보냈어.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군중에게 밟혀버렸을 거야. 21번째 이야기. 사슴은 한마디로 머리에 흉기가 달린 멍청한 편집증 덩어리 킬링머신이야. 대부분의 동물들은 어떤 이유가 있거나 널 먹기 위해 공격해. 하지만 사슴은 아니야. 스발 사슴 새끼들은 아니더라고. 그놈들이 미쳐 날뛰는 발전기 때 운이 안 좋아서 차로 사슴을 치게 되면 그 사슴의 거대한 뿔이 유리창을 뚫고 너를 찌를 수도 있다고. 그놈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슴놈들을 경계하고 있어. 21번째 이야기. 예전에 내 친구가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1m 정도 높이에서 머리부터 떨어졌었어. 난 아직도 그 친구가 그리워. 22번째 이야기. 평소에 차를 잘 안 치워서 안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편이라면 정리하는 게 좋을걸. 차에 있던 강아지용 캔 사료 하나가 날 잡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 23번째 이야기. 홍역이나 백일해 같은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영유아나 어린아이들에게 더 위험하고 사망 위험이 높아. 이게 집단 면역이 중요한 이유야. 영유아들은 이런 병에 대한 백신을 맞을 수 없지만 주위 사람들이 맞으면 위험이 줄어들거든. 24번째 이야기. 난 위키피디아에서 셀카 찍다 사망한 사람들 목록을 자주 찾아봐. 인도의 어떤 놈은 다치고 상처 입은 곰하고 셀카 찍으려다가 공격당해서 갔대. 이상하게 완벽한 셀카를 찍기 위해 노력하다가 사망한 사람들 얘기를 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한편으론 비극이라 계속 웃을 수가 없더라고. 25번째 이야기. 한 방의 펀치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심지어 가슴을 한번 세게 치기만 해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니까. 몇 년 전에 한 청소년 라크로스 선수가 있었어. 그 친구가 슛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볼이 크로스바에 맞고 튕겨져서 딱 정확한 타이밍에 가슴 중앙에 맞았대.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 그리고 마이너리그 하키 선수 한 명도 있었는데 퍽이 날아와 가슴에 맞아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어. 26번째 이야기. 숲이 그래. 야생에서의 생존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이 너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난 예전에 스카우트 야생 생존 코스를 가르쳤었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치명적인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야. 날씨나 바람, 자연과 동물들에게 실수는 용납되지 않거든. 오염된 물을 마시면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탈수증이 올 거고 사망할 수 있어.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몸이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역시 마찬가지야. 여름이라고 해도 해가 지고 비가 오면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다니까. 야생동물을 건드리면 공격당할 수 있고
상처가 난다면 감염될 게 분명해. 늑대나 곰같이 큰 포식자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우리 캠프에 있던 스카우트 멤버 2명은 근처에 있던 작은 너구리 하나를 귀찮게 해서 병원에 실려갔어. 다른 그룹의 스카우트 멤버는 칠면조에게 너무 가까이 갔다가 공격받았지. 이런 식의 패턴을 많이 봤었어. 그래, 난 숲을 정말 좋아하고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지만 그건 내가 숲을 존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숲에 준비되어 있어. 27번째 이야기. 뇌동맥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나 매일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뇌동맥류의 위험이 있지. 내가 정글에 갔었을 때 야생 악어에게 내 소중이를 먹혔고 이후에 뇌동맥류가 생겼어. 하지만 그것과 뇌동맥류의 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어. 28번째 이야기. 하마들은 보기엔 거대하고 착해 보이는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녀석들에게 너무 가까이 가면 정말로 널 한 방에 뭉개버릴 수도 있어. 29번째 이야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다가 사망해. 수백만 년 동안 인간들이 출산을 반복해왔다고 해서 출산 시 뇌가 사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 30번째 이야기. 우리가 모르는 알러지나 음식으로 인한 질식, 식중독, 과식 등 여타 여러 가능성 때문에 음식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침묵의 암살자라고 생각해. 31번째 이야기. 소. 소? 소. 그래, 이 녀석들은 상어보다 훨씬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다니까. 소가 상어를 이길 수 있을까? 32번째 이야기. 이건 좀 어두운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상황이 꽤 안 좋아질 수 있어. 난 지금은 우울증이 없지만 그땐 너무 안 좋아서 마치 뇌가 화학적으로 아픈 느낌이었어.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스스로를 가치없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어. 너의 모든 삶의 열정을 잃는 것보다 더 나쁜 것도 없지. 그리고 세상과 마주하기 싫어서 잠들고 싶은 것보다 더 나쁜 건 역시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건 내 담당 테라피스트가 예전에 해줬던 얘긴데 무한한 재미라는 책에 나온 우울증에 관한 거야. 우울증은 마치 불타는 건물의 옥상에 있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매일 불길이 한 층씩 위로 올라와. 어떤 날은 소방관들이 불길을 누를 수 있고 어떤 날은 불길이 10층을 뛰어넘어 올라오는 거야. 결국 불길과 싸우며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고통이 덜해 보이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 32번째 이야기. 호수에서 수영하는 건 아주 위험한데 거기 사는 아메바와 박테리아 때문이야. 이게 너의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상처가 있으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어. 뇌를 먹는 아메바나 나클리아 폴리아리라는 것도 있어. 이건 식수에도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이런 게 흔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사는 건 아니지만 내게 가장 큰 위협은 내 샤워실에 자꾸 전갈을 놓아두는 친구놈이야. 33번째 이야기.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일은 10대에서 35세 사이에 두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이야. 첫 번째는 물론 사고로 인한 부상이지. 평균적으로 미국에서는 하루에 121건이 발생해. 게다가 LGBTQ 커뮤니티에서는 전국 평균의 3배나 높아. 우린 좀 더 자기 자신을 아끼고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 34번째 이야기. 타조라든지 에뮤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놈들인지 알아? 그놈들은 거대한 벨로시랩터들처럼 몰려다니면서 뛰어다녀. 아무도 뭐라고 못하겠지만 말이야. 35번째 이야기. 승마는 생각보다 위험해. 수십 년 동안 경험이 있는 기수들조차도 사고와 부상으로 사망할 수 있어. 새로 시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이나 스포츠에 익숙한 사람들도 그래. 내가 탄 말이 폭풍우에 놀라서 날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말에서 떨어져 다쳤었고 난 내상을 크게 입을 뻔했어. 그것 때문에 3주 동안이나 일을 쉬었었지. 말들은 크고 무서운 동물이야. 예상치 못한 순간에 놀라기도 하고 말들은 미묘한 신체 신호로 많은 걸 표현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말을 다룰 때 항상 극도로 조심하는 편이야. 내가 안전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말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해. 내 부주의한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게 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플 거 아냐? 결론적으로 낯선 말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 동물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해야 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에 관한 36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어.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